자, 공수 1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개념 노트를 보시고요. 개념 노트에 필요한 부분들을 쓰라고 하시면 그 부분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 노트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다항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뭐 동유항이 뭔지, 차수가 뭔지, 오름 차순이 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름 차순, 내림 차순 할 수 있죠. 동유항 알죠? 동유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그리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인데 대부분은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죠. 지수가 0일 때는 1이다.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역수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대수에 나오는 건데 배웠겠네. 지금 안 했어? 안 해? 선행 안 해? 대수할 때 지수 단원에서 이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지금 고1 과정에서는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뒤에 이제 그 식들 공식들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역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러면은 얘는 2의 세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3쪽에 보시면은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이 쭉 등장을 합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이외에 고등과정에 등장하는 게 이제 6번,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10번 하셔가지고 이거를 써두세요. 곱셈 공식 밑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의 전개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 증명 같은 건 할 필요 없으니까 전개식이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식들도 쭉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4번부터 중학교 때 없었던 것들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 눈으로 한번 쭉 쫓아가 보십시오. 4번부터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 낯선 것들은 없는지 잘 기억은 나시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11번까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곱셈 공식 변형에 12번 해서 씁시다.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제곱에 b의 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b 제곱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써드리면은 a의 5제곱이랑 b의 5제곱 얘네들은 a의 제곱, b의 제곱이랑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주면 돼요. a의 제곱이랑 b의 세제곱 곱한 거랑 a 세제곱, b 제곱 곱한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a 제곱, b 제곱에 a 플러스의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 그 밑에다가 이걸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걸 확장을 하게 되면 짝수 제곱 더하기 짝수 제곱이랑 홀수 제곱 더하기 홀수 제곱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의 2n 제곱이랑 b의 2n 제곱은 a의 n 제곱, b의 n 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를 빼면 되고요. a의 이건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a의 2n 플러스 1에 b의 2n 플러스 1은
A의 n에다가 B의 n을 A의 n 더하기 B의 n에다가 A의 n 더하기 1, B의 n 더하기 1을 곱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주면 돼요.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거든요.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 6제곱, 6제곱, 7제곱, 7제곱 뭐 상관없습니다. 몇 제곱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밑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찾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찾고 뭐 4제곱 더하기 4제곱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기는 하는데 찾으라고 하는 게 뭐 A의 7제곱 더하기 B의 7제곱이거나 A의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이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하시면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두 분도 이해돼요? 네, 이거 전개시켜서 이제 필요 없는 거 빼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오랜만에 볼 거 아니에요? 여름방학 때 보고 다시 처음 본다며? 아니요? 내신이랑 같이 했다고? 왜 거짓말했어 아까? 내신 대비만 했다며? 개념을 말하시는 처음 배울 때. 아,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고 내신 대비 하면서 이것도 계속 복습을 했었어? 그냥 밤이 같았어요. 타이밍이 같아서. 그래. 여기 이것들을 잘 외워야 되는데 네, 빨리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얘네들이 이제 거듭 제곱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분수식을 뜻하는 겁니다. 분수식. 이게 조금 이제 마이너스 1제곱으로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수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걸 써줄까? 곱셈 공식의 변형 2번 옆에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히는 세 가지긴 한데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을 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쓰면 되고요.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분의 1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a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 거기 책에 마이너스 제곱으로 있어가지고 보기 편하시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두 개 많이 헷갈려요. 오늘 배우는 다항식은 크게 막 부담은 안 될 거야. 크게 부담은 안 될 거고 판매자표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자면 다항식의 나눗셈은 fx라는 식을 gx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원래 원초적인 것부터 써야지. 초등학교 때 하는 것처럼 fx라는 식을 gx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면 초등학교 때 이걸 검산식으로 어떻게 쓰죠? 검산식 쓸 때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나눗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는 얘보다 숫자라면 얘가 막 7이야. 7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7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되죠. 근데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얘가 3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3차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gx의 차수와 rx의 차수를 비교를 한다면은 항상 gx의 차수가 더 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디다 쓸까요? 학교에서 넘겨서 쓸까요? 6쪽에 가시면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6쪽에다가 예제를 내가 두 가지를 적어 드릴게요. 월급만 애들한테는 안 했는데 걔네들 할 걸 그랬나?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것의 세제곱이에요. gx가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할까? 바로 안 해도 되죠?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 재은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 세제곱 할까요? 아니요. 안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가 생각이 나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네, 조립제법 우리가 흔히 이제 1차식으로 나눌 때 사용을 하고요. 얘는 좀 2차식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유야 어떻게 할까? 지우는 원리를 좀 보여줄까? 예를 들어서 30 더하기 26의 4제곱을 7로 나누고 싶어. 나머지를 찾아라. 그럼 얘를 차근차근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10의 4제곱을 7로 나누고 싶어.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이거를 7로 나눌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다 7로 나눠줘요. 얘네를 각각 다 7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생기니? 나머지가 다 3이 생기죠.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다 곱해. 81이거든. 이걸 7로 나눠주면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요. 이게 중학교 때 그 경시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해본 친구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배우긴 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이것만 해볼까? 30 더하기 26을 7로 나누고 싶어. 그럼 얘를 각각 7로 나눠요. 얘를 각각 7로 나누면 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2고 얘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5. 그럼 얘는 7이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9로 나눕시다. 7의 배수니까 56이 7의 배수죠. 그래서 이것도 논리가 비슷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그냥 이 숫자로 나눠요. 이거 지금 9라고 썼는데 뭐 56을 각각 이걸 9로 각각 나눈 걸 더해도 되고 이걸 더한 다음에 9로 나눠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얘를 9로 나눠준다면 나머지가 3이 되고 얘를 9로 나눠준다면 나머지가 얼마지? 8이죠. 그럼 11이니까 11을 다시 9로 나눠줘요. 그럼 나머지가 2가 생기거든? 그럼 이걸 4제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9로 나눠주면 돼. 그럼 실제 나머지는 7이 된다라는 거거든, 논리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식도 같은 논리인데 이것의 세제곱을 얘로 나누고 싶어. 그럼 세제곱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나눠주자라는 거야, 얘를. 그러면은 x제곱에 3x 마이너스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어서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가 남을 거고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2를 세제곱을 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하자. 3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27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9, 18, 54 x의 제곱 플러스 9, 4, 36. 그래서 얘를 이제 이걸로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진짜 나머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숫자를 그냥 막 만들어가지고 좀 불편하기는 한데 보통은 얘를 했을 때 나머지가 이쁘게 나올 겁니다. 와, 플러스 27x죠. 플러스 9 그러면은 9x 플러스에 46인가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짜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복잡한 식을 이제 나눠야 되면은 우리가 그 거듭 제곱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듭 제곱 하기 전에 식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를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x가 1-루트 2일 때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 이거는 중학교 때 이게 월초는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왔을래나?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거 해본 적 없나요? 3학년 1학기 제곱권 배울 때? 세제곱 있어서 나왔던 세제곱 있어서 안 했어? 했었어? 아 제곱까지는 했었고 중3 과정, 중3 과정에서 중3 과정에서 이걸 중학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내신이 조금 까다로운 학교들은. 자, 얘는 마찬가지 이거를 이대로 대입하진 않게 쓰십시오. 쓰십시오. 다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x 자리에 1-루트를 그냥 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가 나중에 복소수 단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얘가 이상하네, 안 이쁘네. 걔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줘요. 그럼 1을 넘겨주면 x-1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양변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i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줘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0이 되는 2차식의 값을 하나 찾으셔라 라는 게 목적입니다. 2차식의 값이 0이 되는 2차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얘를 얘로 나눌 겁니다. 얘를 얘로 나눌 겁니다. 직접 나눗셈을 할 겁니다. x세제곱에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는 거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x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에 2x제곱 마이너스 x 둘을 빼면 4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가 들어가면은 4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그러면 빼면 8x 이렇게 남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봐. 이 식은 우리가 검산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식은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하는 거지. 동의하세요 이거는? 그럼 얘랑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하는 게 얘인데 얘가 얼마라 그랬어? 0이야. 그럼 0이랑 얘랑 곱한 건 0이야. 그럼 얘랑 같네? 이해돼요? 진짜 이해돼요? 이 식은 이거 fx라고 하면 fx를 gx로 나눴을 때 qx고 rx거든요. 근데 지금 gx가 0이야. 0이랑 얘랑 곱한 건 사라질 거고 얘는 rx랑 같다. 이렇게만 나와요.
x의 값이 1-루트 2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3차식의 값이 8-8루트 2라는 걸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봤어. 오늘은 신목 박출이야. 설레지. 이거 하고 시간 나면 복지도 한번 하자. 그래서 어떤 무리식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3차식 또는 4차식 같은 것들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직접 대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2차식, 는빵이 되는 2차식의 값을 하나 찾아내고 그걸로 얘를 직접 나눗셈을 해가지고 나머지만 확인하면 된다. 왜? 얘가 0일 거기 때문에 0이라고 곱한 건 0이니까. 논리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한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셔서 5쪽에 조립제법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눗셈을 할 때 그 나눗셈을 좀 더 빨리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조립제법이고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제 조립제법을 할 때 나누는 식 1차식이죠? 1차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2x-1로 나누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뭘 해야 돼? 기억나요? 여기 있는 거를 보고 저기 조립제법하고 나와 있는 걸 바로 보면은 플러스의 5죠? 2x-6 조립제법을 쓴다면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여기다 쓸 거고요. 얘를 맞아?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진짜 몫이 아니죠.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걸로 얘를 한번 나눠줘야 진짜 몫이 되는 거지. 별론데 이게 진짜 몫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 3이라는 걸로 조립제법을 썼는데 이거 실제로 의미하는 게 우리가 x 빼기 3으로 나누었는지 2x-6으로 나누었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은 얘는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생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전개시켜주면 최고차항 개수가 다르죠? 4가 되지. 실제로 여기다가 3을 썼다라는 건 x 빼기 3으로 나눈 조립제법을 뜻하는 거거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셔야 돼요. x 빼기 3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누는 건 2x-6으로 나누니까 뒤에 몫에 있는 식에서 2를 뽑아내서 얘한테 앞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2를 뽑아낸다라는 건 뒤에 있는 걸 2로 나눠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몫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2x-6 x의 개수가 1이 아닌 수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얘로 다시 한번 몫을 나눠줘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밑에 연속된 조립제법 예제 3번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1차식에 거듭제곱꼴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풀이를 해 드릴 테니까 거기 밑에다가 한번 써 놓아봐요. 풀이를. 얘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잘 봐봐. 앞에 있는 세 개의 항만 x 빼기 3으로 묶어줍니다. 3이 아니라 아, 네. (2로) 묶어줍니다.
그럼 x 빼기 2로 묶어주면은 남는 식을 써볼게요. a에 x-2의 제곱에 b에 x-a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3차식을 1차식 x-2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괜찮아요? 괜찮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 몫을 앞에 있는 두 개를 다시 x-1로 묶어준다면 a에 x-2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단계, 어떤 논리냐면 x-1로 처음에 나누었을 때 이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보면 이게 지금 x-1로 두 번 나누었을 때 이 몫인데 이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면 a가 몫이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겁니다. 지금 x-2로 나눈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누고 다시 이걸 몫을 다시 x-2로 나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에 2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얘가 되는 거야. d가 17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때 몫이 얘거든. 파란색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얘야. 얘를 다시 x-2로 나누면 얘가 c가 나머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c가 24인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몫이 얘거든요. 얘를 다시 x-1로 나누면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쓰시면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다라는 논리예요. 이렇게 동일한 1차식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져 있는 친구들은 걔네들로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쓰시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밑에다가 써주시고요. 재은이 이해돼요? 네. 지유도 이해돼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에 예제를 하나, 두 개 더 써야 된다, 두 개. 예제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부족하겠는데. 지우고 쓰자. 이건 다 쓰셨습니까? 우와. 와. 느낌 와요? 일단은 쓸 시간 드릴게요. 한번 봐봐요.
얘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x-1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 식으로 우리가 x-1로 묶어준다면은 앞에 a에 x-a, x-의 3, b에 x-a 더하기 c하고 더하기 d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거는 좌변을 x-1로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이 몫을 x-2가 있는 친구들은 묶어준다라면 a에 x-의 3 플러스의 b가 될 거고 뒤에 c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러면 조립제법을 한번 썼을 때 남는 몫을 다시 x-1로 조립제법을 썼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그때의 몫을 다시 한번 x-3으로 나눠주면 몫이 a고 나머지가 b가 된다. 즉 이것도 연속된 조립제법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친구를 처음에 x-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여기 1을 쓰면 되겠지? d가 5가 됩니다. 다음에 그때 나온 몫을 다시 한번 x-2로 나눌 겁니다. 그럼 2로 조립제법을 쓰면은 c가 6이 됩니다. 그때 몫을 다시 x 빼기 3으로 나누래. 그럼 3으로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b가 5가 되고 a가 1이 된다. 근데 이거 숫자 집어넣어도 되긴 합니다. 양변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계수 비교법을 써도 되긴 합니다. 꼭 연속된 조립제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들이 조금 크거나 거듭제곱 앞에 이제 막 개수들이 붙어 있거나 이러면은 계산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조립제법이 그때는 좀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적으라고 한 거고 쓰시고요. 다 썼어요? 예제 하나 더 써야 되고요. 이거는 조금 심한데 실제로 내신 기출로 나오면은 내가 생각할 때 한 5%는 풀 수 있을 텐데 그 이하인 아이들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응용 과정도 아니고요. 심화 내용입니다. 심화. 내신 기출에 가끔 등장하는 심화 문제. 뭐냐? 반대로 쓸까? 반대로 쓰는 게 낫겠다. 얘가 이거래. 얘가 이거래. 그랬을 때 A, B, C, D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과연 이거 처음 배울 때 대답한 친구는 거의 없었다고,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접근 방법. 이것도 x제곱, x세제곱이라서 이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x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얘를 양변을 싹 다 전개시켜서 틀린 그림 찾기 해도 되긴 합니다. 당연히 되기는 한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조금 식변형을 통해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적어드렸던 것처럼 뭔가 연속된 조립제법을 쓰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얘를 가지고 하기도 애매하고 A, B, C, D니까 개수가 모르잖아요. 얘를 가지고 하기도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어떤 작업을 하냐면 양변을
치환합니다. 뭘 치환하냐면 x-1을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는 t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주어진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니? 뭐 해야 될지 보이십니까? 잠깐만요. 알았어. 여기 기출이고 이거 하고 채점하고 시간 남으면 백지도 한번 해보겠죠. 이제 느낌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얘가 1차식의 거듭제곱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3번을 쓸 수 있습니다. 1, 4,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3번 쓰시면 됩니다. 0이네요. 끝에서부터 A, B, C, D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적어드린 예제는 조금 심오한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건.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하나 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거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개수의 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수의 합. 자, 개수의 합은 지우야, fx가 뭔지 알아요? fx가 뭐예요? 이거 모르는 애들이 80% 정도 됐었어요. 정말로. 고3인데도 모르는 애들도 가끔 있긴 한데 f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함수요 뭐 이러거든요. y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면 ft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f에 x, y 이런 것도 있거든요. f에 x, y, z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문자에 관한 식을 나타내는 표기법입니다. ft라는 건 t에 관한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f의 x, y라는 건 x, y에 관련된 식. 얘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얘는 x, y, g에 관련된 식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fx라는 건 x에 관한 식이지 저게 함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함수도 fx라고 쓰잖아요 인데 그건 우리가 y는 x에 관한 식을 쭉 써놓는데 그 x에 관한 식을 매번 쓰기 불편해서 귀찮아서 x에 관한 식을 fx라고 대체해서 쓰는 거지 fx 자체는 x에 관한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fx가 a의 x에 관한 식인데 x에 관한 식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할 텐데요. 첫 번째 A0, A1, A2 하셔서 A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다가 N은 짝수 쓰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다가 괄호하시고 N은 짝수라고 써주시고요. A0, A1, A2 가서 A의 N까지 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를 없애고 싶죠. x가 없어지면 얘만 남을 거거든. 근데 x를 그냥 없앨 수는 없을 거고요. x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x에 1을 대입을 하시면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n까지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x 자리에 1을 대입을 하시면 그게 바로 모든 개수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되고요.
다음에 부호가 바뀌는 것들, 뿔마뿔마로 바뀌는 것들. 홀수 차수에서는 마이너스 1이고요. 개수가 짝수 차수에서는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홀수 차수와 짝수 차수에서 개수가 뿔마뿔마 바뀔 때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돼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하시면은 홀수 차수는 거듭제곱이 이제 홀수 마이너스 1 홀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요. 짝수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짝수 차수인 아이들의 개수의 합만 찾고 싶어. 또는 홀수 차수인 아이들의 개수의 합만 찾고 싶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짝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 홀수 차수의 개수들의 합. 얘네들은 주어진 앞에서 찾은 이 두 개의 식을 둘이 더해봐요. 둘이 더하게 되면은 여기서 홀수 차수들은 사라질 겁니다. A1, A3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고요. A0, A2, A4 이런 것들이 두 개씩 남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반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홀수 차수들의 개수들만 찾고 싶어요. 그때는 얘네 둘 빼면 됩니다. F의 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뺀 다음에 그걸 반띵하시면은 홀수 차수의 개수들만 만들어지겠고요. 마지막 상수항을 찾는 방법은 x를 진짜 없애주면 됩니다. x 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f0은 진짜 a0 상수항만 남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공수 1입니다.